자,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개념 강의 시작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단원 별의 특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별의 특성에 들어가기 앞서서 목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별의 물리량에 대해 배웁니다. 자, 별의 물리량에서는요, 제일 처음에 스펙트럼에 대해 배웁니다. 자, 스펙트럼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의 특징에 대해 각각 배울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표면 온도와 색지수에 대해 배울 예정인데요. 자, 이 두 가지는 또 어떻게 중요할까요? 관계, 서로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봐야 되고요. 또 색지수란, 자, 색지수 보통은 B 빼기 V로 보통 표현하는데 이 색지수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분광형, 자, 분광형에는 보통 O, B, A, F, G, K, M 이렇게 총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별의 광도와 크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광도에 대한 공식은 L은 4파이 R 제곱 곱하기 세타 곱하기 T 4제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 광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도 계급이 있는데 우리 광도 계급도 총 7단계로 구분되지만 우리가 배우는 거는 1, 3, 5, 7번을 위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 3, 5, 7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뒤에 이따가 알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HR도와 별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이 HR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별을 구분하는 이런 하나의 그래프 형태라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의 종류에서 어떤 게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주계열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성, 그 다음에 초거성,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별의 진화. 자,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자, 밑에 살짝 나와서 약간 스포를 좀 한 것 같은데, 그쵸? 하지만 별의 진화 가장 출발점이 어디죠? 아, 원시별에서 출발하죠. 자, 원시별에서부터 출발하는 별의 진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그다음에 별의 종말. 자, 별은 이렇게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 이 별의 종말은 뭐에 따라 차이가 나죠? 네, 맞습니다. 질량에 따라 차이 나기 때문에 이 질량에 따라서 별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자, 일단 원시별은 어떤 에너지원이 주로 있는지 알아볼까요? 보통은 중력, 수축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거에 대해 알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은요. 보통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죠. 그렇죠?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에는 여기 옆에 써놓은 것처럼 PP 반응과 CNO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색거성과 초고성 같은 경우는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별의 내부 구조는, 자, 별이 이 내부 구조에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통 이제 가장 무거운 원소를 보통 철이라고 하죠. 그죠? Fe, 철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이번에 8단에서 알아볼 내용을 제가 이렇게 목차에 맞게 정리해뒀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 타임라인도 걸어 놓을 테니까 그 타임라인을 참조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목차에 맞게끔 제가 이제 6월 모평을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만의 개념 노트가 필요하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차에 맞게끔 여러분들만의 개념 노트를 한번 정리해보는 것을 숙제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에서 만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스펙트럼을 이렇게 수능에서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내신 같은 경우는 잘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 이 형태도 이 그림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체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온과 고압의 물체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좀 어떻게 선생님 외우기가 좀 애매한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연속 스펙트럼은 제일 외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맨날 연고대 하잖아요. 뭐 고연 이런 식으로 연고전 고연전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냥 고연고 이런 느낌으로 외우면 조금 쉽게 외워집니다. 그쵸? 아, 고온 고압 물체는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내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자, 흡수 스펙트럼은
우리가 일단 흡수라는 거에 조금 더 초점 맞춰주시면 이 스펙트럼 위에 어떤 게 나타나죠? 검은색 선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은 연소 스펙트럼과 완전 반대로 저온, 저압의 물체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방출 스펙트럼은 이제 이것도 똑같이 선 형태로 나타나긴 하는데요. 이게 빛의 밝은 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빛의 밝은 선도 어떻게 보면 이거에 그 특정 이 파장에 해당하는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고온이라는 거. 그런데 이거 고온이면 연소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고온, 저압. 그쵸?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 스펙트럼 세 가지의 종류는 한번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보통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가지고 보통 판단 많이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별의 표면 온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별의 표면 온도 중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물체가 있죠. 흑체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이 흑체 같은 경우는요. 일단 입사하는 모든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 흡수한 복사 에너지 모두를 방출하는 아주 이상적인 물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쵸? 네. 일단은 이 흑체를 우리가 보통 나중에는 이 흑체도 별도 우리가 하나의 흑체라고 지금 가정하고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이 별도 모든 입사한 에너지를 그대로 방출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파장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진다는 거. 네, 뭐 이거를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뭐 이 용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요. 그냥 우리가 파장을 람다라죠, 그죠? 이 람다는 T, 온도, 템퍼러처, 그죠?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가 또 별의 색과 표면 온도에 대한 관계도 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별은 아까 말처럼 흑체와 같이 이렇게 복사를 하기 때문에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뭐가 짧겠습니까? 파장이 짧겠다, 그죠? 네, 그럼 파장이 짧으면, 자, 우리가 파장이 짧으면 우리가 온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온도가 높을 때 우리가 불 같은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엄청 온도 높은 불은 보통 파란색 불빛을 띠거든요. 불꽃 색깔이.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반대로 표면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장이 길기 때문에 붉은색을 띈다는 거. 네, 이걸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가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오는 이 색지수와 표면 온도의 관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색지수는 보통 B 빼기 V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별의 등급과 색을 측정하기 위해 보통 필터를 사용하는데 보통 필터가 이렇게 U, B, V 네, 이 종류의 필터를 사용하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색지수를 쓰는 데는 B랑 V만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색지수는 개념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뭐 개념을 뭐 자세히 알 수는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 풀 정도의 개념만 알려주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색지수는 작아지고 별의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색지수가 커진다고 하는데 선생님 이렇게 하면 뭔가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적용돼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밑에 살짝 적을게요. 우리가 일단 등급 있잖아요. 등급. 나중에 뒤에서 살짝 말하겠지만 아마 등급을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등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등급 낮으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등급은 낮을수록 우리가 등급이 낮을수록 그만큼 더 밝은 별 이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이거랑 같은 관점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 표면 온도도 똑같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등급이 낮을수록 더 어떤 느낌입니까? 표면 온도도 당연히 더 높겠다. 그쵸?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내가 설명 안 하고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B등급과 V등급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B등급은 우리가 블루. 자, 우리가 블루니까 우리 일단은 B등급 블루 색깔이 당연히 이 V,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비주얼보다 더 어떤 거죠? 파장이 더 짧죠. 우리가 파장이 짧다는 말은 우리가 B등급이 더 온도가 높은 별이고 V등급이 온도가 낮은 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러면요. B 빼기 V의 값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B 빼기 V보다 작다 또는 뭐 이제 음수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이 작거나 음수가 나온단 말은 우리가 B가
마이너스 V가 플러스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보통 음수 되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뭐죠? 우리 B등급이 더 낮다는 말은 그만큼 표면 온도가 높겠네. 그래서 우리가 색지수가 작거나 색지수가 마이너스는 표면 온도가 높은 고온의 별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봐봐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별은 이 고온의 별이라는 거, 이걸 외울 수 있고, 이거를 반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붉은색 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등급을 이용해서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돼서 푼다면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를 상당히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분광형과 표현온도에 대한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O, B, A, F, G, K, M 이렇게 7개의 등급으로 이렇게 분광형은 분류한다는 거. 우리가 분광형은 우리가 이 표면 온도에 따라 분류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O 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더 표면 온도가 더 높아진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외우는 방법이 진짜 뭐 엄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예전에 어떤 다른 인강 선생님한테 좀 들었었는데 O, B, fine, girl, kiss me. 자, 이런 식으로 외웠더니 네, O, B, A, F, G, K, M이 바로 외워집니다. 뭐 이런 방식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한번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외우는 방식이 있거든요. 뭐 약간 욕이 나오는 그런 방식도 있더라고요. 그죠? 네, 아무튼 어떻게든 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니까 무조건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그런데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는 보통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표면 온도가 약 10,000K인 별이 A형이라는 거. 또 이 A형 별은 중성수소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 네, 이거의 문제 아주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살짝 알아만 두셔야 될 거는 표면 온도가 높은 O형, B형 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온화된 헬륨, 중성 헬륨, 약간 어떻습니까? 헬륨이니까 우리가 원자 번호가 작잖아요. 그렇죠? 아주 뭐 가벼운 이런 원자들이 나타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낮은 KM형 별 같은 경우는 금속 원소나 분자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헬륨에 비하면 상당히 원자 번호가 크고 그렇겠죠. 아, 그런 것만 하나만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나머지는 한번 싹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또 한 가지만 더 아셔야 될 거. 우리가 지금 우리 지구에 살고 있죠. 그죠? 우리 지구와 아주 제일 가까운 이 빛을 내는 별이 누가 있죠?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 아, 이 태양은 우리가 또 알아둬야겠죠. 태양은 일단 기본적으로 표면 온도가 약 5800K 정도 되거든요. 자, 5800K 여기 보시면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이 표에서 이 지금 G 안에 있죠. 그죠? 우리가 보면 그래서 태양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보통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은 노란색 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 G형 별은 기본적으로 칼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광형은 G2형.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 주더라도 바로 알 정도로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표면 온도가 10,000K인 별이 A형 별이라는 것과 중성수소가 나타난다는 것.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5800K인 별이 이렇게 G2형, 우리가 태양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거는 칼슘 흡수선이 잘 나타난다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별의 광도와 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흑체가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반출하는 에너지 양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그래서 이는 이거 세타 곱하기 t 4제곱인데요. 이 세타는 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표면 온도는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만 여러분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나오는 게 별의 광도죠. 그죠? 자, 별의 광도의 정의가 뭐냐면요.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단 별은 어떻습니까? 입체적인 물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너지 양을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별은 이 구 형태이기 때문에 우 별의 표면적, 우리가 구의 표면적으로 구하는 공식인 4파이r 제곱을 곱해줘야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광도의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광도는 L이라고 하거든요. 광도 L은 4파이r 제곱 곱하기 세타 곱하기 t의 4제곱. 그쵸?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뒤에도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L은 4파이r 제곱 곱하기 세타 곱하기 t 4제곱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서로 비례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 계산하는 문제가 밑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나옵니다. 이 계산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 분모, 분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참고 삼아 좀 말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학년 때 배워서 그 수능 특강에 실려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참고 삼아 지금 위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의 겉보기 밝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보기 밝기가 뭐죠? 우리가 딱 봤을 때 느껴지는 밝기잖아요. 그렇죠? 이 밝기는 뭐에 반비례하냐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네, 이거 하나 정도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혹시나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거 하나만 더 짚어줄게요. 우리 이 별의 절대 등급과 광도의 관계. 우리가 이 절대 등급, 우리가 별에서는 등급으로 이렇게 빛 밝기를 나눈다 했잖아요. 근데 이 한 등급 간의 밝기 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2.5배고요. 그 다음에 이게 5등급 단위로 우리가 이 5등급을 차이가 나면요. 밝기가 100배 차이 난다는 거.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등급이 그래서 낮을수록 더 어떨까요? 광도가 더 크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별의 광도 계급. 자, 우리가 광도 계급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요거 지금 여러분들 다 수능 특강 가지고 있으니까 수능 특강 한번 읽어보시면 다 나오고요. 자, 일단은 이거 위의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광도 계급에 대해서는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1, 3, 5, 7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별의 종류인지에 대해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형 같은 경우에 보시면 1A, 1B가 있지만 A형, B형 이게 조금 나눠지는 거 상관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광도계급 1이거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초거성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3번 같은 경우는요. 거성입니다. 우리 보통 적색 거성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자, 5번이 우리가 이제 말하는 주계열성입니다. 아직 주계열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 주계열성의 대표적인 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이 주계열성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7번은 백색 외성이 된다고 합니다. 됐죠? 자, 이거 4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제 HR도와 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HR도는 뒤에서 좀 더 알려줄 거고요. 별의 종류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별의 종류에서는요. 주계열성이 있고요. 거성이 있고요. 초거성이 있고요. 백색 외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다시 앞에 살짝 바로 복습이 가능하죠. 주계열성은 아까 뭐라 했죠? 5번이잖아요. 5번. 그쵸? 거성은요? 아, 적색 거성 3번 이렇게 떠올려야 되고요. 초거성은요? 1번. 백색 외성은요? 7번. 자, 이거를 바로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HR도에 보시면 지금 이 HR도 안에서 지금 다 표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있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백색에서는 이쪽 아래쪽에 있고요. 주계열성은 이렇게 쫙 거의 이게 나중에 보면 주계열성이 지금 옆에 지금 특징 제가 미리 살짝 얘기해 주자면 주계열성은 아주 규칙적인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 그래프가 아주 정확하게 이 감소 그래프 딱 나온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거성은 이쪽 위치, 주계열성보다 조금 위에 있죠? 초거성은 맨 위쪽에 있다는 거.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주계열성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주계열성만 주기성이 있거든요. 이 주기에 따라 딱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주계열성은 이 정보를 다 물어봅니다. 네, 뒤에서 한번 자세히 정리하겠지만 한번 미리 넘어가면 미리 한번 짚어보면 일단 주계열성은 온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HR도의 X축에 해당하는 게 표면 온도거든요. 그러면 이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커집니다. 표면 온도가 커질수록 광도도 커지고요. 질량도 커지고요. 반지름도 커지고 대신 수명은 반대로 줄어든다는 거. 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는 별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별의 진화는요. 일단 우리 별은 아주 기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하면 원시별에서 출발합니다. 자, 우리 원시별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탄생하는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은 일단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성운에서 탄생하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성운의 중심부에서는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중력 수축이 계속되면 이게 수축 계속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커지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원시별이 처음 딱 생긴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시별이 계속 수축하다가 뭐 1000K 정도에 이르면 가시광선 방출하는 거 참고 삼아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이 중력 수축을 계속해서 이 중심부 온도가 약 1000만 켈빈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일어납니까? 중심부에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이 1000만 켈빈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게 즉 주기율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다 연관지어서 문제도 많이 물어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주기율성의 특징을 봤듯이 주기율성은 어떻습니까?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이 크고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수명이 짧다 했죠.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주기율성에 그만큼 더 빨리 도달하고 또 나중에 별의 일생에서 알겠지만 더 빨리 이렇게 별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부터는 주기율 단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주기율성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뭐라 했죠? 중심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그쵸? 이 1000만 켈빈이 되면 이때부터 뭐가 시작할 수 있다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 시작한다는 거. 자, 이건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 어떻냐면요. 이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정력학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점.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정력학 평형 상태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중력으로 인해서 별이 이렇게 줄어드는 힘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힘이거든요. 이 힘이 서로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별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별의 반지름이 주기율성 동안에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별의 일생 중에 약 90%를 머무르는 가장 안정적인 단계이며 가장 오래 지속되는 단계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강조합니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형광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잠시만요. 네. 자, 질량이 큰 별일수록 어떻습니까? 중심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머무르는 기간도 당연히 짧겠죠. 수명이 짧다는 말이니까. 그렇죠?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봤던 거지만 주기혈성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광도가 크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또 주기혈성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반점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별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조건 없이 판단하려면 주기혈성이라는 조건을 꼭 달아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판단하기 아주 쉽겠다. 그죠? 일단 주기혈성은 온도가 높은 애가 그냥 다 짱이야. 대신 수명만 짧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거성 단계, 초고성 단계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 핵융합 반응도 수소를 사용해서 하는 반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가 고갈되면 이렇게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압력차의 힘이 계속 평형을 이루다가 점점 줄어들겠다. 그죠? 아, 그러면 이렇게 중심부는 왜요? 중력이 더 세질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내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힘이 점점 바깥으로 그 별을 크기를 키운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중심부가 수축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중심부가 수축하면 이 발생한 에너지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소핵융합반응 원래 중심부에 일어나다가 이 약간 바깥으로 조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거성 단계부터는요, 이 바깥쪽에서 이 중심부에서 바깥입니다. 완전 바깥 아니고요. 이 바깥쪽에서 주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이제 별의 바깥측이 점점 팽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중심부는 계속 수축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 바로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점과 별의 바깥쪽이 팽창하면서 크기 커진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적색 거성 또는 적색 초고성이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왜? 이 순간에 표면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표면 온도 낮은 별은 무슨 별? 붉은 별입니다. 아,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우리는 태양이 우리한테 제일 아주 친숙한 별이기 때문에 우리 태양의 진화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태양과 비슷한 별이 주기열 단계를 떠나게 되면 뭘로 진화합니까? 적색 거성으로 진화한다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량이 태양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제 엄청 더 큰 게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림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익혀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잠깐 멈추고 그림 한번 다시 보셔도 괜찮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는 별의 종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별의 종말할 때 우리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항상 모든 것들에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기준점은 뭘까요? 우리의 기준점은 태양입니다. 태양보다 큰지 작은지. 우리가 근데 태양보다 뭐만 판단될까요? 뭐 다 상관없지만 우리가 이 주기율성이기 때문에 질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 지나라 또는 질량이 매우 큰 별, 태양보다 엄청 큰 별에 지나가 다르다는 거 이것만 지금 구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먼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에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당연히 우리가 거성 단계 이후에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 별의 바깥층은 어떻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바깥층은 정역합 평형 상태에 이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축과 팽창이 계속 반복하다 나타나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온도랑 광도가 막 변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계속 우리가 마치 불이 깜빡깜빡깜빡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를 맥동변광성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적색 거성을 거쳐서 맥동변광성 단계까지 가겠네요. 그쵸? 그럼 이 맥동변광성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바깥층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돼서 빠져나갑니다. 그럼 뭐만 남을까요? 바깥쪽 물질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별의 중심부만 남겠죠. 그러면 이 중심부에 남은 것들이 바로 뭐가 될까요? 더욱 수축해서 매우 크기가 엄청 작아지겠다. 그죠? 그리고 밀도가 매우 큰 백색 외성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바깥층 물질은 빠져나가서 뭘 만들까요? 우리가 이 성운은 여러분들 나중에 뭐 우주 관련돼서 뭐 영상을 찾아보시면 성운은 아주 밝게 퍼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고 백색 외성이 만들어진다는 거. 바깥쪽 물질은 행성상 성운이 되고 중심부는 더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태양의 지다 경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요,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일단, 이 처음에 주기활성 단계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중심부에서 수소행렬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방향 나타나고요. 중심부 주기활성이니까 정역합 평형까지 일어나는 점.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거성 단계가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 수소행렬 반응이 끝나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헬륨 핵융합 반응의 결과물은 탄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 좀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 백색 외성의 중심부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조금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를 알아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질량이 매우 크다는 말은 그만큼 어떨까요? 이 별이 더 중심부가 수축을 더 많이 일어났을 것이며 또 그 다음에 중심부의 온도가 더 높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우리가 일반 이 태양과 비슷한 별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원소들은 보통 탄소, 규소, 철 등까지 무서운 원소, 무섭대요. 무거운 원소 만들어진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하다가 계속 어쩝니까? 너무 에너지가 많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폭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질량 매우 큰 별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초신성 폭발이라는 다음에는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것 중에서도 조금 더 작은 거는 중성자별로 되고요. 그것 중에서도 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블랙홀이 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표가 나와 있거든요. 이 표에 대해서 한번 이 별의 진화 과정, 이 그림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 상대적 크기 비교도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점점 당연히 우리가 클수록 그만큼 온도가 더 높으니까 나중에 중심부는 더 그만큼 수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이 크기가 제일 적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랄 때,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가 제가 말 안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원소가 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근데 철보다 더 큰 원소도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이때 일어나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보통 금, 은, 우라늄 같은 것들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진화 과정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아까 설명한 그대로 지금 나온 거니까 이 그림만 한번 싹 보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자,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별의 에너지원은 어떤 게 있다 했죠? 원시별은 일단은 중력 수축 계속 에너지로 된다는 거. 원시별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것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주결성 에너지원은 뭡니까? 아, 얘는 좀 중요하죠. 문제도 무조건 나오잖아요. 자, 일단 주결성 아까 뭐가 일어난다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자, 근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의 조건?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이상이라는 거. 그쵸? 자, 그런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면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질량이 약 0.7% 작기 때문에 질량의 결손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질량은 서로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질량 결손만큼 뭘로 바뀐다고요?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 그래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 에너지다. 이런 보기도 나오거든요. 네,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성자 반응 PP. 양성자를 영어로 이제 프로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P 반응 프로톤 PP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이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 CNO 순환 반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 두 가지도 구분해야겠죠. 자, 기본적으로 일단 이 PP 반응 같은 경우는요. 수소 원자핵 6개가 들어가서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들고 수소 원자핵 2개로 바뀝니다. 당연히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 4개에서 헬륨 1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개가 들어가 봤자 결국에 2개는 반응 안 한다는 거. 이걸 참고해야 되고요. 그래서 2개는 그냥 수소 원자핵 그대로 나온다는 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NO 반응 같은 경우는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1개 헬륨 원자핵 그대로 바뀌긴 하지만 이 안에 보시면 이 그림 보십시오. 이 탄소, 질소, 산소가 서로 촉매 역할. 우리가 촉매는 뭐죠? 촉매는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고 반응의 뭐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활성화율을 낮춰가지고 반응의 속도 빠르게 해준다는 거, 또 반응 조건도 낮춰주고. 그러니까 탄소, 질소, 산소는 직접적으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촉매 역할을 한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를 문제를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기준점이 있습니다. 중심부 온도가 약 1800만 켈빈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을 딱 기준 잡아서 이거보다 저 보시면 여기 다 기준 잡혀 있죠. 이거보다 낮은 별들은 중심부에서 PP 반응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CNO가 안 일어난다는 아닙니다. 더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1800 켈빈 이상이 되면 CNO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항상 구분했던 게 뭐죠? 태양이죠. 우리가 태양은 중심 온도가 몇 도죠? 태양은 약 1500만 켈빈 정도 되니까 태양은 PP 반응이 더 우세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CNO 반응이 우세한 별일수록 당연히 밝고 주결 단기 머무는 시간이 짧다는 거. 그만큼 수명도 짧고 뭐 표면도 높고 광도 크고 뭐 질량 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적색 거성과 초거성 에너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적색 거성은 아까 뭐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했죠? 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 헬륨 핵융합 반응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중심부 온도가 약 1억 켈빈 이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아까 헬륨 핵융합 반응의 최종 생성물 뭐라 했죠? 탄소라고 했죠. 3개의 헬륨 원자핵이 융합해서 1개의 탄소 원자핵을 만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리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큰 원소가 뭐라고요? 바로 철입니다. 자, 이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별의 내부 구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이 주결성은 무슨 관계를 한다 했죠? 정력학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별이 수축이 다 팽창을 하지 않고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 그래서 이 기체의 압력차에 의한 힘은 별을 키우는 힘이고요. 중력에 의한 힘은 별을 줄어들게 하는 힘입니다. 근데 이게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력학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복사와 대류에 대해도 여러분들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뒤에 그림이 있어서 뒤에 그림을 보고 한번 할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질량에 따라서 주기혈성의 내부 구조가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이거는 태양 질량의 약 2배 정도를 기준으로 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 질량의 2배보다 작은 애들은 대류층이 바깥에 있고요. 복사층이 안쪽에 있습니다. 자, 그럼 태양 질량의 2배보다 큰 애들은 대류층이 안쪽에 있고 복사층이 바깥에 있다는 점. 자, 이것도 헷갈리지만 제가 안 헷갈리게 만들어 줄게요. 우리가 이 태양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태양의 이 표면에는 우리가 뭐가 일어난다고 혹시 들은 적 있나요? 태양 표면에는 대류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그럼 태양은 어떻습니까? 태양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구분에 의하면
이거 더 작은 쪽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대류가 일어나는 게 태양 크기와 비슷한 주기율성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일 없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주기열 단계 이후에 별의 내부 구조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아까 말했듯이 1억 켈빈에 도달하면 헬륨 핵융합반응이 일어난다 했죠?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탄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탄소보다 조금 더 큰 원소인 산소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애들은 보통 중심부에 탄소나 또는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질량이 매우 큰 건 어떻습니까? 더 높은 단계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철까지 만들 수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중심부가 철이 있다는 거. 그래서 주기혈석의 질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중심부를 이루는 원소가 달라진다는 거. 이것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8장은 여기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고, 제가 처음에 8장 보여준 목차가 있습니다. 그 목차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물론 제 강의도 참고를 해가면서 또 이렇게 책도 참고해가면서 여러분들만의 개념 노트를 꼭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구강에서 만날게요. 안녕.